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전부 변제에 투입해야 되는 게.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많은 예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의 경제적인 재기를 위해서 법원이 채권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중재를 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외들이 있어요. 채무자가 너무 안 됐어, 너무 불쌍해 라고 하면 법원이 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해 줄게, 이럴 수도 있고요. 채무자가 좀 못 됐어, 좀 악질이야, 그럼 법원이 야 너는 구제해주고 싶지 않아, 일단은 넌 다 갚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절차에 대해서 아니면 원칙에 대해서 까다로운 기관이 어딜까요? 법원일 거예요, 아마. 왜? 어떤 판사한테 갔는지, 어떤 회생위원회한테 갔는지 내 마음대로 뭔가를 조정을 하게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둘 다 법원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회생에서도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첫 번째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은 빚 갚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고요. 세 번째로 최저 변제율 제공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싹 다 갚으라는 거예요. 가용소득이란 말을 한번 분해해 볼게요. 가용,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돈은 뭘까요? 그거는 최저생계비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한 달에 200을 벌어요. 200을. 근데 2023년 최저생계비가 125만 원이란 거예요.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월세도 있고요, 밥값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옷값, 통신비도 있을 거고, 자녀에 들어가는 의식주 비용도 있을 거고. 법원에서는 개인 회생을 하는 채무자들한테 이 정도 금액이면 네가 한 달에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최저생계비예요. 그럼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내가 최저한도의 삶을 유지하는 그 이상의 쓸 수 있는 돈, 용돈 같은 거죠. 용돈 같은 거. 그게 가용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빚을 확 깎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 돈은 법이 보장해 줄 테니까 그 이외에 네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싹 다 빚 갚는 데 써. 그 다음에도 못 갚는 빚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빼줄게. 이게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개인회생의 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인회생을 다룬 게 2017년부터였거든요. 그때는 원칙적인 변제 기간이 5년이었어요. 2018년부터 36개월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어린 청년층에 대해서는 24개월로 줄여주는 제도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개인회생이 원칙적인 변제 기간이 8년이었대요. 8년. 그러면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라서 내 가용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8년의 기간 동안에는 9,600만 원을 갚아야 됐었겠죠. 5년인 경우엔 6천만 원, 3년인 경우엔 3,600만 원,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2,4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못 갚은 돈 있잖아요. 그 돈들은 면책 또는 탕감 되겠죠. 이게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100만 원씩 36개월 3,600만 원은 갚겠는데 월 125만 원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60개월로 쫙 늘려주면 안 되겠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3,600을 60개월로 늘리면 한 달에 6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내 기초생계비가 125만 원에서 40만 원이 플러스 되니까 16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까다로운 데가 법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은 가용소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금은 3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간 동안 갚는 걸 회생의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줍니다. 다만 내가 추가생계비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주장해서 내 가용소득을 줄이는, 최저생계비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라면 법원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전체적인 변제율은 고정하고 기간을 쭉 늘리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대리인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내가 125만 원 기초적인 생계비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부양가족으로 넣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모님의 재산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다만 부모님의 소득이 없고 내가 꼭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은 해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다만 변제 기간을 좀 늘려달라. 그런 것들은 법원이 간혹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드린 말씀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에요. 나의 월 평균 소득에서 기초생계비를 빼. 지금은 125만 원이다. 1인 기초생계비가.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를 또 빼. 미성년 자녀 부양료나 월세나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빼. 그러면 나머지 돈이 뭐예요? 그게 가용소득이에요. 사용 가능한 돈. 기초적인 생계 이외에 사용 가능한 돈이 가용소득인데 이 돈은 전부 갚으라는 거예요. 왜냐? 채권자가 너의 어떤 경제적인 재기, 회생을 위해서 양보하는데 너도 양보하라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전부 변제에 투입해야 되는 게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전체 변제금이 정해질 거잖아요. 가용소득 곱하기 일정 기간으로.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기간을 쭉 늘려가지고 월에 내가 갚는 돈을 좀 줄이고 싶어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채권자가 돈을 변제받는 기간이 너무 늘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채권자한테는 손해가 되겠죠.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데 기간을 쭉 늘려달라면 안 해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원칙이에요, 그게. 다만 항상 회생은 예외가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리인이랑 상의하셔서 변제 기간을 늘리고 한 달에 갚는 돈을 줄여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을, 판사님을, 회생위원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은 지키되 기간을 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